우울증 벗어나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그 치료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다니기로 결정했고 이제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병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병원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 번 가야 되고 또 자주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곳, 지역에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추천도 받으시고 좋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그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그 선생님하고 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을 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좀 관심들 잘 가져주시고 내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좀 잘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병원에 처음 정신과에 방문했을 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만 진료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보고 어떻게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데 훈련되고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을 잘 찾아내고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가면 의사가 나를 어떻게 알지? 말 갖고 알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어떤 면담, 정신과적 검사, 우리가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굉장히 예민한 검사법들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지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이런 분의 어떤 우울한 정도를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많은 검사도 하죠. 심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설문지 같은 걸 해서 증상 평가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검사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뇌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나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진단적인 평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평가를 통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하고 뭐 심리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의사를 만났을 때 좀 편안하고 믿을만하고 내가 좀 이야기할 만한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속이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면 의사가 어떤 지지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의사랑 공감이 되면 이제 그 치료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계속 세상에 그 의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이건 어차피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가 이 사람하고만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의사를 골라보고 내가 의사를 면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병원에 찾아가고 내가 또 병원 분위기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여튼 병원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우울증을 진단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병원에 따라서 내가 불편했던 걸 써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의사가 그냥 그것들을 써서 낸 걸 보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죠. 뭐 가족들 중에 어떤 병이 있는지 좀 알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우울증하고 헷갈리는 병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뭐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피곤한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체적인 검사를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 같은 데 가서 검진을 받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피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다른 약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쭉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의사에게 정보를 주는 것들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내가 먹고 있는 약 같은 걸 좀 써서 아니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요즘 약점 같은 게 잘 나오니까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시면 의사가 좀 보고 판단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몸에 대한 검사도 끝나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그 안에서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하는 증상들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난 이게 우울증 증상일까요? 뭐 여기가 아픈데 쪼이는데 이런 건 사실 우울증 증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몇 가지 또 설명해 주면서 서로 이야기가 나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언제 더 나빠지느냐, 언제 더 악화되면서 또 좋아질 때는 언제냐 하는 식으로 쭉 얘기하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가족력, 그 다음에 병에 어떤 있었던 의학적인 병력, 여러 가지 검사를 보고 종합해서 의사는 내가 가진 우울증을 진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하고 나면 내가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되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진단이 됐으니까 우리가 진단하려고 병원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알아낸 거죠. 이제는 이 병 자체가 우울증이었겠구나, 조울증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고,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어떤 내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알아내는 것들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적인 문제, 과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츰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또 있는지, 또 우울증 이외에 다른 어떤 병도 혹시 같이 있는 것들이 아닌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항우울제 중에서 이 증상에는 주로 이 약이 좋으니까 이 약을 써야 되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우울제만 가지고는 좀 뭐 모든 것들 다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정신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아주 뭐 자주 보면서 긴 면담이 필요한 것인지, 단기간 짧게 몇 분 정도의 면담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부가적인 방법, 나는 뭐 임신을 해서 약을 먹지 못해요 라고 하면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제3의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울제를 먹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의사가 잘 상의해 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병원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진단을 받고 평가를 받으면 아주 그 과정 안에서 편안하게 그 다음 과정을 설명받고 이어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좀 큰 병원에 가실 수도 있죠. 뭐 큰 병원에 가셔서 좋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어디든지 종합병원도 좋고 준종합도 좋고 대학병원도 좋고 어디든지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의사랑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